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5월 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0.5% 정도 빠졌고, 나스닥이 0.85%, S&P 500이 0.72% 정도 이제 하락해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뭐 지표,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의 일부 지표, 코로나 확산, 그리고 이제 약간 정책에 대해서 좀 강경한 어떤 발언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을 밀어내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이 미국에서도, 미국 증시에도 일부 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4월 구매 관리자 지수가 이제 51.1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달보다 낮았고 예상치를 좀 하회했는데, 그러니까 중국 제조업이 갖는 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전 세계 어떤 공장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전달보다 후퇴했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에게 좀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는 거죠. 뭐 인도를 비롯해서 일부 신흥국가들의 어떤 코로나 확산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도 있고, 또 반도체라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또는 조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서 제조업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특히 이제 원재료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에 영향을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구심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포드 자동차라든가 애플도 지금 반도체 문제 때문에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어떤 주장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지표를 봤을 때도 그게 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해석이 이제 제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신흥 국가들의 코로나 확산 상황, 이게 쉽게 지금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 거의 40만 명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38만 명대까지 증가됐거든요. 거의 하루에 지금 40만 명 가까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고, 하루 사망자 수도 지금 3,500명. 지금 브라질도 하루에 3,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신흥시장의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은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고, 인도하고 브라질은 이제 확진자 수라든가 사망자 수가 증가해서, 이렇게 되면 신흥 국가들의 성장 기대치가 낮아지고, 또 원재료 조달에 문제가 생긴 게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상황을 좀 누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걱정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수를 좀 누르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애플이 이날 주가가 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주가가 약세를 보인 점도 이제 또 부담이 되는데, 뭐 그렇다고 급락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시가총액 탑5가 다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락을 했는데, 뭐 테슬라 정도만 이날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서 그렇지, 대체로 다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 주가가 약세를 보인 거는 이제 유럽연합에서 애플이 이제 지위를 이용해서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앱 개발자들한테 앱을 통해서만 이제 앱이 판매되도록 이제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앱스토어, 특히 이제 음악 스트리밍 관련된 이제 앱 개발자들이 이거 이제 애플에서 이제 애플 앱 아니고서는 판매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강제적으로 애플에 이제 입점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일정한 이제 수수료를. 그걸 이제 애플 아닌 스토어에서도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강요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예비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럼 추후에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벌금 같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1.5% 정도 이제 빠졌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 점도 이제 지수 하락을 좀 초래하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최근에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뭐 전문가들의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은 뭐 비교적 비둘기파적인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로버트 카플란, 이 사람 이제 댈러스 연은 총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테이퍼링을 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걸 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 봐서는 연준에서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긴장감을 투자자들이 갖게 됐죠.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강경파예요. 그러니까 매파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에 대해서 좀 센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강경파는 이 사람을 비롯해서 뭐 한두 사람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뭐 전체 대다수가 비슷한 의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조금 민감해져 있는 시기에서
이와 같은 어떤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좀 밀리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근데 뭐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경제 지표는 양호하게 나왔어요. 뭐 아마존 뭐 실적 양호하게 나왔고, 뭐 주가는 비록 밀리긴 했지만, 그리고 뭐 엑슨모빌이라든가 트위터 같은 경우도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근데 트위터는 이제 급락을 했는데 하루 이제 평균 이용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이 공개가 돼서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실적 자체는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표들, 3월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가 개인 소득은 예상치를 상회했고, 특히 이제 3월 소득 증가 같은 경우는 1946년도 이후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지표가 잘 나온 거는 이제 개인들한테 수표 지급됐잖아요. 그러니까 수표 지급되니까 이제 소득이 증가했을 거고 또 많이 썼을 거니까 소비 지출이 증가했을 거고, 그러니까 뭐 일회성일지도 모른다라는 해석도 일부는 좀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시장을 좀 누르는 그런 역할을 했다. 호재로서 작용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지표, PC 그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5%, 전년 대비 2.3% 증가했고, 4월 시카고 제조업 지수는 72.1을 기록했는데 이건 3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1983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표가 잘 나오긴 했지만 뭐 지수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대부분 다 반영된 거다, 이런 어떤 해석이 돼서 이날은 이제 호재 쪽보다는 악재 쪽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증시 전망도 이날 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는데, 이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S&P 500 지수 전망을 4,600포인트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추가 상승을 가능하도록 만들어내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다음에 또 JP모건 같은 경우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를 고려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경기하고 이제 물가가 살아나고 있어서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어떤 이제 대응, 이거를 갖다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부분 호재가 지금 반영이 돼서 추가 상승 여력이 없다라는 주장도 여기저기 이제 분석가들이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UBS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코로나 재료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때다. 이 재료에 대해서 시장이 아마 민감하게 반응할 거다. 이제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재에 대해서는 둔해질 수 있고 악재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민감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물가 관련된 지표라든가 아니면 이제 경기 관련된 지표 중에서 몇몇 개만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코로나가 좀 번지고 이런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쉽게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엇갈리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또 많이 올랐잖아요. 4월, 오늘 빠져도 4월에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계감, 그러니까 경제 심리,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해서 긍정적인 어떤 발언보다는 좀 부정적인 어떤 발언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금 동향을 보니까 지난주 글로벌 펀드에서 자금이 153억 달러 유출이 됐거든요. 유출됐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 좀 유난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형 펀드에서만 222억 달러 빠졌거든요. 반면에 이제 유럽에서는 111억 달러 정도 유입이 됐고, 신흥시장도 6억 달러 정도 유입이 됐고, 그러니까 미국 이제 펀드에서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갔어요. 뭐 증세 이슈라든가 이런 정책에 대한 논란, 다음에 이제 뭐 원재료 가격에 대한 어떤 논란,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주식형 펀드에 자금을 좀 빼나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고, 조금 안전자산 쪽으로 아니면 대기자금 쪽으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투자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중반부터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시각을 갖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후반 지수에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시장 그 지난주 흐름을 보면 이틀 오르고 3일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보면 이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열흘 정도로 뽑아놓고 봐도 6일 빠지고 4일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이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3대2 비율. 그러니까 3일 빠지고 이틀 올라가는 비율로 조금 신중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고, 뭐 원재료 같은
조달 문제로 일부 이제 산업이 조금 후퇴될 수도 있다라는 경계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4월 후반부 들어서는 조금 차익 실현하는 물량도 만만치 않게 제기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이제 유가는 하락하고 달러는 또 급등, 이제 달러 인덱스가 0.7%나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좀 긴장도가 높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또 반도체주가 또 한 2% 이상 빠져서 우리 증시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어떤 상황으로 넘어왔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어제 미리 좀 빠졌기 때문에 뭐 조금 중립보다 약간 후퇴되는 정도, 그렇다고 뭐 확 빠질 정도는 아니고 약간 신중함 정도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넘어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 시장 영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또 이제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또 자세히 내용을 정돈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